강동구 지금 6억대로 신축 대단지 살아볼까? 최근에 강동구 전세 얼마까지 나왔는지 알아요? 30평대 기준으로? 원래? 추석 전에. 추석 전에 원래 9억대, 9.5억, 10억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싼 거다. 그러니까 추석 전에 어떤 분위기였냐면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이 매매가가 24억을 찍어준 거예요. 실거래가 19억에서 작년 19억에서 쫙 올라서 24억까지 올라준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매수 그 집주인들의 마음은 그래도 50%는 전세가로 받고 싶다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24억의 반이면 얼마예요? 12억. 근데 12억이에요. 근데 얘 세대수가 몇 세대예요? 12,000. 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12,000세대 입주인데 한꺼번에 입주되는데 12억 받기는 쉽지 않겠다라고 싶어서 그러면 10억 정도까지로 내가 양보해 줄게. 약간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사실은 8억대 또는 7억 후반 가격은 작년 가격. 1년 전부터도 전세를 내는 거야. 그래서 1년 후에 들어올 건데 너 미리 그냥 신경 쓰기 싫어서 나 그냥 8억 받고. 이 8억은 어디서 나온 가격의 근거냐? 고덕지구. 그라시움 아르테온. 전세가가 그 정도 나와요. 8억대. 그러니까 나 그 정도만 받을게 했던 사람들이 작년에 8억대로 거래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뒤로 오면 올수록 우리 개포동의 그 DH퍼스트 아이파이크가 처음에 12억대로 나왔다가 3개월 지나고 15억이 나왔거든요. 전세가가. 그러고 나서 잔금 치를 때 9억까지 떨어졌어요. 얘가 지금 그거랑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가격이 똑같이 가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8억대까지 거래가 되다가 최근에 추석 전까지 9억대로 거래가 됐었어요. 전세가. 근데 지금 추석 지나고 나온 게 6억대로 대단지 살아볼까요? 6억대로 대단지. 근데 6억대로 확 떨어진 건 아니에요. 9억에서 어떻게 실상은 그거예요. 선융자 낀 매물. 그러니까 앞에 융자가 있고 내가 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그런 매물이 6억대로 나오는 거지. 기레기. 근데 실제로 이런 매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동구에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사장님들이 하는 말이 뉴스가 먼저 나왔어. 뉴스가 먼저 이렇게 터트렸다는 거죠. 6억대 나왔다는 게 다들 뜨악했는데 이게 사실 선융자 낀 매물이고 까보니.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강동구에 지금 대출 때문에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사장님들이 지금 전세 계약하려고 하잖아요. 기다려.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사장님들이 거래를 원래 해야지 수수료 받으니까 거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마저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선 보류해 라는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그 이전에 추석 전까지만 해도 9억대라도 빨리 해. 10억 넘어갈 수도 있어. 10억 가까이 아니고 9억 초까지라도 누가 해준다고 하면 당장 해. 약간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싸질 것 같아. 기다려봐. 그리고 대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알아보고 해야 돼. 라는 분위기예요. 근데 얘가 대단지여가지고 내년 3월까지 3월 말이 잔금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요. 내년하고도 1, 2, 3월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면 또 내년 초가 되면 또 총량규제 세팅돼가지고 다시 또 대출 금액이 생기잖아요. 그럼 조금 더 여유로워질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올림픽 파크포레온 지금 전세를 보면 전세가 지금 2,422개거든요. 네. 월세가 1,184개인데 이제 반전세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사실 9월 전에 그 추석 전에 제가 이 올림픽 파크포레에 전화해서 시세를 조사를 할 때 9억 5천에서 10억 정도 나왔을 때 사장님들이 전세 많지 않아. 지금 12,000세대인데 2,000개밖에 없단 말이야. 전세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 라고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전화하면 말이 바뀌었어요. 전세 너무 많아. 전세가 2,000개나 돼. 그리고 대출도 안 된대. 가격 더 싸질 것 같으니까 지금 당장 하지 말고 조금 더 지켜보고 해도 될 것 같아. 기다려. 이런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이게 숫자는 똑같은데 사람들의 인식이 틀려졌다는 거죠. 이게 심리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사실 올 초에 강동구 그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12,000세대니까 좀 싸게 전세 거주할 수 있는 분들이 생길 거다라고 막 얘기했다가 안 좋았잖아요. 중상까지 어제 올라가가지고 좀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내년 초에 잔금 치를 때가 되면 그래도 그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 기분이 조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강동구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강동구 얘가 입주할 때 진입 시점이 될 거다라고 했었는데 너무 올라가가지고 조금 면목이 없었거든요. 근데 내년 초에 잔금 치를 때 되면 전세가 빠지고 근데 금매는 안 나와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지금 3년 후에 해줬잖아요. 전세. 그래도 금매로 나올 수는 없어서 가격이 막 싸질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전세라도 싸게 거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여러분들 잔금
가까워질 때로 맞춰가지고 전세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둔촌주공은 입주 시기에 매수할 물건이 나올 수 있나요? 입주권 물건은 매도할 수 있는 건가요? 두리님께서. 아, 그게 조합원 물건만 될 거예요. 그리고 10년 이상 그러니까 보유하고 5년 이상 뭐 거주하신 분 중에 팔 수 있는 사람의 물건이 나올 거거든요. 분양권을 분양받으신 분은 지금 못 팔죠. 팔면은 1,000만 원 벌금 내고 그 계약 무효되고 LH한테 강제로 자기가 산 가격에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올 사람이 없고 조합원 물건만 몇 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매매에 나오는 것들은 네. 조합원 물건. 거래하기 쉽지 않죠. 그리고 조합원은 지금 더 오를 건데 뭘로 팔아 이렇게 생각하겠죠. 지금 19억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24억까지 찍은 상황에서. 그리고 3년 후에 해줬으니까. 그리고 세금적인 혜택을 보려고 하면 어쨌든 본인이 2년 이상 보유해서 나중에 1가구 1주택에서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고 하면 지금 막 내놓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1주택자인데요. 강동구 매물 살 뻔했는데 주인이 안 팔아서. 그쵸, 그쵸. 최고- 매물 많이 걷었어요. 최고 입지? OP? 최고 입지 OP들은 어떤가요? 강동구의 오피스텔을 되게 좋게 보시는 분들도 나름 있는데, 강동구의 오피스텔 한참 지어질 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피 보신 분들 진짜 많아요. 역세권이었어요. 완전 다 초역세권인데도 강동구가 오피스텔이 좀 잘 안 붙더라고요. 가격이. 그래서 오피스텔은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고수들의 영역이에요. 치고 빠지고를 정말 빠르게 할 수 있는 사람만 추천을 드려요. 지금 8월 1일부터 지금 분위기가 7월 말까지 확 뜨겁다가 거의 8월부터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그거를 보면서 지금 그 이후에 지금 분위기 어떻게 할 거냐를 보려고 하면 중심에 기준으로 놓을 게 이제 전세가거든요. 그래서 전세가 상승률이 얼마나 되냐 봤더니 지금 인천이 1%, 1.09% 높고 서울이 1.08%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울산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인천, 이제 경기도 0.56인데 인천이 지금 치고 나가고 있잖아요. 인천이 사실 하락장이 시작하고 나서 가장 많이 빠지고 가장 먼저 빠진 데가 인천이에요. 수도권에서. 네. 근데 인천이 지금 전세가가 지금 다시금 올라오고 있다는 건 인천에 이제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울은 여전히 전세가가 잘 가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8월 1일 이후에 또 지금 분위기 좋은 데가 어디냐? 종로, 강남, 양천, 마포, 영등포구, 노원구. 어때요? 아직도 더 중심 지역 있는 애들 위주로, 그리고 일자리 가까운 애들 위주로, 학군 메인 있는 애들 위주로 전세가가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실수요자는 진짜 말 그대로 전세 분위기는 딱 진짜 사람들이 좋아하는 조건, 부동산 트렌드에 맞는 단지 위주로, 뭐 마포는 아현, 뭐 송파는 잠실, 신천, 강동구는 고덕, 뭐 이런 식으로 그 좋은 애들 위주로 지금 전세가가 꾸준히 가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퍼져서 일자리 있는 데랑 퍼져 나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세를 좀 이제 하반기에 시장 분위기를 파악해 보려고 하면 전세 분위기를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서울의 거래에서 전세 분위기를 보면 거래량은 어때요? 거래량은 이제 쭉 조금씩 줄고 있었고 매물량은 더 빠르게 줄고 있죠. 23년도 확 줄었다가 24년도에도 여전히 계속 줄어들고 있죠. 대신에 최근에 하반기 들어서는 매물량 줄어드는 게 조금 소강 상태로 돼서 가지만 그래도 매물량이 줄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매물량은 38,000인데 거래량은 15,000으로 어때요? 2배 정도 되죠. 그러면 2개 중에 1개가 거래되는 거예요. 물건이 나오면. 자, 후레이님이 생각해보세요. 전세를 구하러 가야 돼. 2개 중에 1개래. 근데 인기 있는 단지는 그럼 전세가 하나도 없고요. 인기 좀 덜한 데가 2-3개 있거나 1-2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단지에는 전세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럼 뭐야? 난 여기서 전세 못 살아? 그럼 매매를 고려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실제로 1-2개 있다라고 해서 1-2개 집을 보러 가잖아요? 마음에 드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은데. 그요. 원하는 동도 없고 원하는 층도 저층이나 막 그런 데만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본인이 고를 수가 없어요. 게다가 뭐 고를 수 없는 건 둘째치고 1-2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세 대기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1개 나와서 오전에 나와 있는 전세 매물이 오후에 가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집을 안 보고 전세를 계약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전세 매물 나오면 기다리고 있다가 제 집 안 보고 바로 계약금 쏘거나 아니면 매물이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하반기에도 이게 계속 유지가 되면 이게 어쩔 수 없이 매매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길 거냐라는 걸 이렇게 추이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가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세도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지금 약간 기울기가 좀 달라졌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쭉 24년도에 전세가 상승이 더 좋았죠.
쭉 올라가다가 지금 약간 소강 상태로 와서 그 기울기가 이렇게 있다가 약간 이렇게 살짝 아주 미미하게 좀 달라졌다. 그래서 상반기만큼 전세가가 빠르게 올라가는 분위기는 아니고 지금 약간 얘네도 전세가도 마찬가지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추이를 지켜볼 것 같고, 대출은 지금 어쨌든 아까 보셨지만 전세 거래를 상반기에 많이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거래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대출이 안 나와도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죠, 가격이. 그래서 올해 하반기까지는 저는 유지될 거라고 보고, 내년 상반기에는 대출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조금 향방이 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꺼지지 않고 그대로 가면 이미 저점을 지난 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세든 매매든 고민하려고 할 때 그거를 보고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다. 서울 같은 경우는 23년도부터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봤을 때 전세가 상승률이 높은 애들 보면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강서구, 강동구, 용산구 어때요? 다 강북 지역이죠. 제가 올해도 말씀드린 게 매매 많이 되는 동네랑 전세 많이 되고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는 데랑 좀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서울도 마찬가지로 강북 쪽은 좀 전세 위주로 오히려 더 많이 올랐고 매매는 강남 지역 위주로 많이 됐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이런 데 진짜 엄청나네요. 증감률이. 이 강북 지역에서 일자리 가까우면서 가성비 있게 거주할 수 있는 애들이잖아요. 서대문구도 그렇잖아요. 서대문구도 중구, 종로구 여기에 있는 일자리 있는 데서 조금만 벗어나면 바로 있는 데라 가지고 가성비 있게 거주할. 중구, 종로구, 뭐 용산구, 성동구에 집이 없나요? 있거든요. 근데 얘네보다는 서대문구가 싸니까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나오니까 여기 가는 거죠. 은평구는 어때요? 서대문구보다 더 가성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서대문구, 은평구 얘네들이 지금 높은 거는 가성비를 따져서 가시는 분들이 이제 전세가가 많이 올라준 거죠. 걔네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낮은 애들이 비율이 더 많이 올라가는 거 알죠? 똑같이 10%가 올라도 가격이 변동폭이 훨씬 비율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이렇게 느끼는 건데 굉장히 언어를 굉장히 정제해서 아니야, 나 원래 이랬어. 아니 옛날 같으면 서대문구보다 은평구가 하급지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이제는 서대문구보다 은평구가 가성비 지역이잖아요.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게 언어가 조금씩 순화가 되셨네 보니까. 이렇게 디테일한 이런 거를 차이를 한번 예전 방송하고 작년 방송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돌려보시면은 그 차이를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되게 재밌네. 왜 이렇게 놀려요? 미묘한 차이들이 이렇게 탁탁 걸립니다, 귀에. 왜 이렇게 놀려? 나 진짜 댓글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강동이고요, 당연히. 오늘 강동 얘기가 주니까. 저도 전세가가 오른가 해서 내년 초까지 매매를 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강동 구축이라도 매매하면 좋을까요? 올림픽 파크보레온 입주하는 장금 마지막에 전세가가 어쨌든 흔들려서 좀 빠질 거라고 지금 상황이 기대가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강동 올림픽 파크보레온 전세가 빠졌어. 그럼 주변 단지들 가만히 있을까요? 또 같이 이렇게 같이 빠지죠. 그럼 전세가 같이 빠지면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주변 단지의 매물이 싸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올림픽 파크보레온 본인은 매물을 막 쏟아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매물이 안 나오더라도 올림픽 파크보레온 이외의 주변의 단지들이 좀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때 가성비 있게 좀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면 저는 고려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서울은 더 싸질 수 있을까? 물론 22년 하반기만큼 빠지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 분위기에서는 사람들이 그 가격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격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고 이 정도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면 준비됐을 때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